유튜브에서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학생 여러분들 이제 수행평가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또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좀 도와주고자 이제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좀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강의 보고 이제 좀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 도형에 대한 첫 번째 단원.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단원이 점의 좌표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점의 좌표라는 단원부터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평면까지 배우다가 지금 이제 공간이라는 차원을 확장시켜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이제 점, 그리고 그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을 다뤘다면, 자, 요번에는 요 직선을 모아놓은 요 평면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요 평면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명 평면의 결정 조건 될 것이고요. 자,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평면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이 총 몇 가지이고, 그리고 결정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술술술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자, 요즘 이제 동영상 찍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카메라 삼각대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카메라 삼각대가 이렇게 세 개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딱 고정하면 이제 절대 움직이지가 않고 딱 하나의 평면 딱 결정이 돼서 그 평면 위에 카메라가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평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점에 의해서 하나의 평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은 두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평면은 세 개의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이제 네 개의 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개의 점은 이제 당연히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면 결정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네 개의 점은 평면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개의 점만 있으면 최소 3개의 점만 있으면 평면을 하나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요 두 개의 점이 있으면 그 두 개의 점을 하나로 이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하나의 점 포함해서, 자, 요렇게 직선 하나와 점 하나로 평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요번에는, 자, 직선 하나 있고요. 요 직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과, 그 다음 또 다른 점이 이렇게 있는 두 개의 직선, 만나는 두 개의 직선이 또 다른 평면을 하나 결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요번에는 두 개의 직선이긴 두 개의 직선인데, 요런 식으로 평행하는 경우, 역시 평면을 하나 결정하게 됩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외우는 데는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출발점, 이제 얘가 출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위치 관계를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이제 뭐 점 또는 직선 또는 이제 평면 이런 것들이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역시 이해를 동반한 이제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수학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암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너무 이제 수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암기는 아예 안 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히려 도리어 이제 반대로
수학도 암기를 하는 과목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암기만을 하는 과목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관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일단은 이제 공간상에서 이제 직선들의 위치관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이 일단 있는데 같은 평면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평행하게 존재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하나,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평행하는 경우, 요런 케이스가 존재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요. 만나지도 않고 이제 평행하지도 않는 요런 케이스. 이제 공간상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선생님 보면 뭐 지금 요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요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케이스가 지금 공간에서 새로 나온 어떤 형태가 될 것이고요. 요런 형태를 이제 꼬인 위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꼬인 위치.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럼 선생님 꼬인 위치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꼬인 위치는 이제 정의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꼬인 위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꼬인 위치는 뭐 어떻게 생긴 어떤 관계입니다, 형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지금 이 케이스 요거 그리고 또는 요거가 아닌 경우를 우리는 꼬인 위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꼬인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다음 중 꼬인 위치의 선분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인 위치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직선을 공간상에 있는 요런 직선을 요런 2차원 평면상인 지면 위에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꼬인 위치를 물어봤을 때 꼬인 위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 이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그 팁이 뭐냐면 사실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직선을 그어줄 때는 이런 평면을 그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두 평행하는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우리가 앞서서 평면을 결정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근데 꼬인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제 평면을 그어줄게요. 평면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2차원 지면상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또는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긴 이제 꼬인 위치가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요게 꼬인 위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진짜로 꼬인 위치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긴 한데요. 좀 복잡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게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요렇게 굳이 공간에서 도형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주로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게 이런 정육면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명확하게 얘와 얘는 서로 지금 꼬인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직선과 그 다음에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 직선과 평면은, 자, 평면 요렇게 존재하고요. 자, 직선이 그 안에 포함되는 요런 경우가 존재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무수히 많은 점이 지금 이렇게 평면과 만나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경우 있을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요런 경우. 그래서 만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고 여러 점에서 만나고, 그죠? 또는 그러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자, 세 번째는 지금 우리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운 바로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관계는 우리가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세 가지였고요. 그죠? 그리고 직선과 평면도 세 가지였고요. 그러니까 3, 3. 그다음에 마지막에 2예요. 2. 3, 3, 2. 그래서 3, 3, 2가지가 존재하고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평면 하나 존재하고요. 평면 하나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평행하는 경우. 만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평행하는 경우 존재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경우 존재할 거예요. 자, 평면이 이제 두 개가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확장된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뭘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평면이 만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 평면이 만나면 반드시 요게 생긴다. 그죠? 이게 뭐죠? 선이거든요, 선. 그래서 반드시 교선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자,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려보면요. 이런 데는 이제 점선으로 그려주면 좋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바로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요때 요 하나의 선이 생깁니다. 요 선을 우리는 만나는 선, 즉 교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면각이라는 뭐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될 때요, 이 교선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선 생긴다라는 거 꼭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영상이 벌써 10분을 넘어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각에 대한 개념은 다른 영상에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